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으로 비탈릭에 대해서 썼죠.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유튜버들도 그래요. 비탈릭이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정말 오해다라는 거를 제가 대신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비탈릭이 한국어를 했으면은 엄청 억울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노는 게 아닙니다. 비탈릭은 뭐하냐? 눈에 안 보인다고 비탈릭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개발도 해요. 이더리움 개발을 하고 컨퍼런스 참석 진짜 많이 하죠. 컨퍼런스 이더리움 관련된 곳은 다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 엄청 많이 해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랑 진짜 별별 거로 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계속 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 개발 도맡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미래 계획까지 스스로 세웁니다. 이 사람 블로그 쓰는 거 보면 알 거예요. 미래 계획 되게 착실하게 잘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몇 년 동안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몸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젊은 나이니까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게다가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그냥 게임 서버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돈이 들어가 있는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TVL이 530억 달러예요. 이게 제가 원화로 따지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조단이겠죠 물론. 이 정도의 TVL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24시간 돌아가는 서버, 그것도 게임 서버는 게임머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진짜 530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건드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업데이트를 안 할 수도 없죠. 다른 경쟁자, 다른 블록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들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정도의 TVL은 아니에요. 물론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걔네에 맞춰서 신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레이어 2를 보면은 속도가 4세대 블록체인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쓰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레이어 2를 말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점점 인프라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530억 달러 TVL이 들어갔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돈이 없어진다 생각해봐요. 진짜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게다가 이게 그냥 업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어를 엄청나게 잘해줘야 됩니다. 비탈리기 전에 오피셜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해킹 시도 및 공격이 들어와요. 블록체인에. 그것 말고 이더리움 계열 D앱들, 레이어 2들 합하면은 한 번 이상입니다. 무조건. 530억 달러짜리 서버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저런 한 번 이상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보면은 그냥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완전? 이런 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심지어 롤백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뒤에서 BNB 참펑자오죠? 그때 참펑자오가 CEO였을 때 그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BSC 이거는 그냥 롤백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중앙화되어 있어요. BSC는. 근데 이더리움은 중앙화도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롤백을 하잖아요. BSC처럼. 그러면은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거를 용납을 못해요. 커뮤니티원들이. 그러니까 롤백도 못해요. 이거는 미쳤죠? 이게 정말 쉬우면서 간단한 방법인데 그리고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이것도 못합니다. 저도 해외 살지만은 가끔 이렇게 서양 쪽 사람들의 이상주의는 정말 모르겠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동양인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이상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도 되게 신성시대거든요. 그래서 롤백을 못하게 해요. 종교도 아니고. 저는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는. 이게 방어가 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비트코인도 레이어 2가 있긴 해요. 레이어 2가 있는데 얘네는 이 레이어 2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못 바꿔요. 비트코인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채굴, 전송, 보유만 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레이어 2를 염두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굴, 전송, 보유만 하고 탈중앙화가 목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까는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존재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 공격이 들어오는 쉬운 부분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90%가 가까워서 공격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각종 레이어 2들이 존재하려면 스마트 컨트랙트 있어야 되죠. D앱들도 있어야 되고 EVM을 사용하는 다른 블록체인들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BSC도 EVM 착용했죠. 이런 애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런 EVM,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다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헬인 거예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있고 24시간 돌아가면서 실수도 안 되고 롤백도 못하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데 이거를 공격을 다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비탈릭이었으면 저는 미쳤을 겁니다. 비탈릭도 보면 백인이잖아요.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쪽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스스로 혹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최근에도 큰 사건들이 빵빵 터졌는데 물론 바이비트 해킹만큼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상위권 디앱들이 털리다 보니까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GMX에서 3월 25일 날 해킹당했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3월 25일이면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익스플로잇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면은 토큰이 빠져나가는 거죠. 밖으로. 네, 이런 게 발생을 했고 1,300만 달러 상당이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6,200개의 이더리움이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해킹되었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헬이에요.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게 취약합니다. 특히 브릿지가 정말 취약해요. 이것 때문에 익스플로잇이 발생을 했고요. 세계 지갑으로 분산되었고요. 해커들이 분산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비트는 결국 이더리움을 롤백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거래소들한테 대출 받고 도움 받고 해가지고 갭을 메웠어요. 그러니까 롤백을 하면은 중앙하긴 하지만은 깔끔하게 처리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대출해가지고 아니면 도움 받아가지고 해결한 겁니다. 바이비트 문제는 해결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찾고 어떻게 이 자금들이 옮겨졌나, 그래서 자금 세탁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아는 사람이 자크 XBT처럼 온체인 탐정이 이걸 하거든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라인 보면은 카이아 있죠? 거기도 그렇고 그 외에 거래소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진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거래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물론 자체적으로 다들 보안팀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온체인 탐정, 유명한 온체인 탐정이 없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저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1,000명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해킹 영상 때 이거 해야 된다고 정부 고위공직자 분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뭐 전혀 전달된 것 같진 않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더리움 14억 달러 엄청나죠? 바이비트 때 이때 아서헤이즈가 롤백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은 BSC 같은 경우는 롤백을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때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깔끔한데 근데 안 했어요. 결국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요구를 했는데 롤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은 안 했죠. 핵심 개발자들이 안 하기로 했어요. 이더리움 개발자 팀 베이코라는 사람은 바이비트에 대한 공격은 블록체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롤백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개발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더리움 책임이 맞지. 롤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이 한 거죠. 라자루스. 롤백을 안 합니다. 롤백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핑계인 것 같고 라자루스가 결국은 일부 돈을 믹서를 통해서 세탁을 했어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롤백을 했으면 참 깔끔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BSC 관련된 그 롤백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제 채널입니다. 이게 제 채널이고 맨 끝에 가보면 여기 해킹 보안 이거 올리잖아요. 그때 바이비트 관련된 거 올렸죠. 끝에 가보면은 반엔 해킹 처리 있잖아요. 이 영상이 그겁니다. 이때 창펑자오가 CEO였고 창펑자오는 많이 관여도 안 했어요. 그냥 바이낸스 팀에서 진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처리를 해요. 문제를 발견한 게 30분도 안 되고요. 처리를 해서 롤백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게 2시간도 안 됩니다. 그때 창풍자오가 극찬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 다 한국 사람들이고 동양인들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중앙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근데 서양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탈릭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비탈릭이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팩트라 이게 원래는 조만간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테스트넷에서 생겼어요. 메인넷이 아니고 테스트넷입니다. 거기서 생겨가지고 이게 아마 1, 2개월 이후로 밀렸을 겁니다. 4월 말인가 아니면 그 이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된 테스트넷은 뒤로 하고 새로운 테스트넷 이름이 후디입니다. 후디로 검증자, 스테이킹 제공자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스테이킹 테스트랑. 폴스키가 전에 있던 테스트넷인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테스트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꿨고요. 월드 리부트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 막 사들인다고 그때 막 공지로 났었잖아요. 사람들 떠들썩했는데 보기에 안 많아 보이지만 저기로 보낸 거예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 보낸 겁니다. 충분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지갑 안에 1,600만 달러어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리고 월드 리부트 파이낸셜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정보가 모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BSC 기반이랑 이더리움 기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BSC에는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 BSC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현재는 홀더가 8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고 현재 윈터뮤트에 간 거 보면은 그냥 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면은 월드 리부트 파이낸셜 USD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게 BSC 기반으로 나왔을 때 창펑자오가 환영한다고, 창펑자오 지금 공식 트윗입니다. 환영하고 20일 전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아직 거래가 안 된다. USD1은 아직 거래할 수 없습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셀로 레이어 2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됐어요. 셀로가. 그리고 기반은 오피스텍, 옵티미즘의 오피스텍,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는 아쉽게도 아이겐 레이어를 썼네요. 저는 셀레스티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셀로에서 셀레스티아를 선택하지 않고 아이겐 레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아이겐 레이어가 후순인데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번에 셀로의 레이어 2를 가는데 도움을 줬던 수많은 파트너사를 보세요. 파트너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 지금 파트너사예요. 이거 엄청나고요. 무사히 잘했다 셀로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RWA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은 실제 자산, 리얼월드 에셋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RWA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옆으로 가는 수준이죠. 베이스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특별한 점은 없어요. 베이스는 그대로고 아비트럼은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TVL 자체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TVL 자체는 그대로지만 뭐가 특별하냐? 그러면은 1400%가 올라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블랙로피들입니다. 블랙로피들이 아비트럼으로 넘어오더니 이렇게 TVL이 순식간에 차고 있습니다. 네, 1400%. 블랙로피들이 아비트럼으로 출시했다는 거. 이건 아비트럼 차트고요. 지금 모든 알셋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 비탈릭이 얼마나 힘들지에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또 좋은 내용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